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많은 분들이 꿈꾸는 로망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끌려다니거나 지나가는 강아지나 사람에게 무작정 지저대는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즐거워야 할 산책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산책 고민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마치 마법처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 이 채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행동 속 숨겨진 이유들을 파헤쳐보고 그에 맞는 최신 훈련법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강아지들, 대체 왜 산책만 나가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줄을 미친 듯이 당기며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들에게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걸까요? 이 행동들 뒤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숨어 있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깥 세상이 너무나 낯설고 신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강아지들에게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모험의 연속이거든요. 처음 맡아보는 강렬한 냄새들, 귀를 자극하는 다양한 소리들, 시선을 사로잡는 움직임들, 그리고 처음 보는 다른 강아지들까지. 이 모든 자극들이 강아지들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경우 강아지들은 쉽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불안감을 느껴 줄을 격렬하게 당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 너무 신기해. 하는 호기심에서부터 이건 또 뭐야? 무서워. 하는 불안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표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화의 부족이에요. 강아지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 다양한 품종의 다른 강아지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어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아지는 낯선 대상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게 되고 이를 짖음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어요. 혹시 과거에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더욱 심하게 짖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답니다. 한번 생긴 안 좋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바로 잘못된 학습이에요. 보호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가 특정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줄을 격렬하게 당겼을 때 보호자님이 무심코 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면 강아지는 줄을 세게 당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줄 당기기는 강아지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보호자님을 이끌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심심해서 짖는 경우도 있어요. 강아지는 활동량이 많은 동물인데 충분한 산책이나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면 그 넘치는 에너지를 짖음이나 다른 문제 행동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나 좀 봐줘. 나 심심해. 나 에너지가 너무 넘쳐. 하는 메시지를 짖음으로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아지들의 줄 당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훈련법들은 여러분의 산책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꼼꼼히 챙겨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강아지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하네스예요. 특히 목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슴 부분을 감싸주는 가슴줄 하네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목줄은 강아지의 목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당김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시중에는 프론티어 하네스처럼 안정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튼튼하고 적당한 길이의 리드 줄이 필요해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것이 좋으며 보호자님이 잡았을 때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것으로 고르세요.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은 필수입니다. 훈련의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강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죠. 이 세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훈련 준비 끝. 1단계 실내 훈련으로 시작해요. 산책 훈련은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짧은 리드줄을 강아지에게 착용시킨 후 강아지가 보호자님의 옆에 바짝 붙어 걷도록 유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가 보호자님 옆에서 잘 걸을 때마다 즉시 그리고 아낌없이 간식으로 보상해 주세요. 동시에 정말 잘했어. 착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란히 옆에와 같은 특정 명령어를 사용해서 강아지가 보호자님 옆에서 걷는 행동을 특정 단어와 연결시켜 학습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산책 중에도 이 명령어를 활용해서 강아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답니다. 2단계 좁은 공간 훈련으로 확장해요. 실내 훈련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집 앞 마당이나 사람이 없는 조용한 아파트, 복도 또는 한적한 공원의 작은 길과 같은 좁고 통제된 공간으로 훈련 장소를 옮겨보세요. 실내 훈련에서 익혔던 1단계 훈련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보호자님 옆에서 차분하게 잘 걸으면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아주 짧은 거리를 걷다가 강아지가 익숙해지고 안정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인다면 점차 이동 거리를 늘려나가세요. 이 과정에서 강아지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답니다. 3단계 방향 전환 훈련. 이것이 줄 당김을 막는 핵심 열쇠. 산책 중 강아지가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강아지의 시선을 쳐다보지도 말고 줄을 당기지도 마세요. 그저 가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휙 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강아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왜 안 가지? 하다가 보호자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강아지가 보호자님을 따라 방향을 전환하면 그 순간 옳지, 잘했어 하며 칭찬과 함께 간식을 줍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강아지에게 줄을 당기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서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호자님이 계속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강아지는 줄을 당기는 행동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줄을 당기지 않게 될 거예요. 4단계 속도 조절 훈련으로 산책의 리더가 되어보세요. 강아지가 너무 빨리 걷거나 갑자기 뛰려고 할 때 보호자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는 보호자님이 주도권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가 앞서 나가려고 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보호자님의 속도에 맞춰 걷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마치 리듬을 타듯이 보호자님이 앞서 나가고 강아지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보호자님이 산책의 리더이며 언제나 보호자님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아지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랍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님 옆에서 차분하게 걷는다면 역시 아낌없는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해 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긍정 강화 파저티브 리인포스먼트 훈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강아지를 야단치거나 목줄을 잡아당기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은 강아지에게
공포와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뿐이며 오히려 문제 행동을 악화시키거나 보호자님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대신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과 간식, 부드러운 쓰다듬과 같은 긍정적인 보상을 통해 좋은 행동을 강화해 주세요. 이 행동을 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는 것을 강아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일관성이 훈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훈련 방법과 규칙을 적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명은 줄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명은 줄을 당겨도 허용한다면 강아지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같은 훈련 방식을 공유하고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며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인내심은 훈련의 필수 요소입니다. 강아지 훈련은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강아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꾸준히 반복하고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자님의 인내심이 강아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강아지의 짖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법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짖음 문제는 줄 당긴 만큼이나 많은 보호자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일 거예요. 먼저 강아지가 무엇 때문에 짖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강아지가 두려움 때문에 짖는 건지 아니면 낯선 대상을 경계해서 짖는 건지 혹은 단순히 너무 흥분해서 짖는 건지 말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답니다. 만약 강아지가 겁이 많아서 짖는다면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경계심 때문에 짖는다면 긍정적인 노출을 통해 인식을 바꿔주는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사회화 훈련은 짖음 방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 다양한 품종의 다른 강아지들, 그리고 다양한 소리와 환경에 충분히 노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게 해줌으로써 세상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고 안전한 곳이구나라고 강아지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은 강아지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어 짖음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해요. 긍정적 강화는 짖음 훈련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짖으려고 할 때 쉬지나 조용히와 같은 특정 명령어를 사용해서 강아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짖는 행동을 멈추도록 유도해 보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짖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간식과 함께 옳지,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세요. 강아지는 내가 조용히 있으면 맛있는 간식이 생긴다 는 것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짖는 대신 차분하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주의 분산 훈련도 좋은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면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특별히 아끼는 간식을 이용해서 강아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저게 더 재밌잖아 하고 짖는 행동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공놀이를 시작하거나 노즈워크, 장난감에 간식을 숨겨주는 등 강아지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전환해 보세요. 짖는 순간을 다른 즐거운 활동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 강아지의 짖음이 너무 심각해서 보호자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문 훈련사나 수의사 행동 전문가들은 강아지의 짖음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훈련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산책 에티켓 훈련과 줄 당김 방지, 그리고 짖음 방지 훈련은 결국 우리 반려견과 보호자님이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산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행복한 교감의 시간이 될 거예요. 산책 전 준비도 철저히 해보세요. 산책 나가기 전에 집에서 강아지와 가볍게 놀아주거나 짧은 복종 훈련을 시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비하게 해주세요. 넘치는 에너지를 미리 조금 발산시켜주면 산책 중 흥분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나갈 준비 완료. 같은 느낌으로요. 산책 코스 선정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가 적고 외부 자극이 적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차 다양한 자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강아지의 사회성과 적응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해주세요. 강아지에게 냄새 맡을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탐험하고 정보를 얻는답니다. 땅의 냄새를 맡으며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에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 줄을 너무 많이 당기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이것은 강아지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강아지나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접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아지가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님이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강아지가 낯선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성향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보호자님의 역할은 산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호자님은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강아지는 보호자님의 감정을 아주 잘 느끼거든요. 보호자님이 불안해하면 강아지도 불안해하고 보호자님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강아지도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강아지가 불안해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훈련법들 어떠셨나요? 아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한 훈련과 보호자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내심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 강아지와의 산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견과 보호자님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알찬 꿀팁들을 가득 담아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훈련법들 꼭 실천해 보시고 멋진 산책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